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이유미 쌤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OT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OT 강의를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께서는 일단 시험에 임하는 첫 번째 단추를 아주 잘 꿰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2017학년도부터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배웠던 내용 중에 삭제되는 내용들이 생기고요. 반대로 배우지 않았던 내용 중에 추가로 신설되는 단원들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 도움드리고자 어떤 단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자, 같이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표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개정 교과서 수 1, 수 2의 내용이 적용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는 10가, 10나라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배웠다면 이제 교재 내용 자체가, 교재 제목 자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 1과 수 2에 있는 내용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단원명은 기존에 있던 10가 10나에 있는 단원명을 쭉 써놓았습니다. 어떤 단원들이 변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집합과 명제 단원입니다. 변화 여부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 변화 여부는 없나 봅니다. 내용상의 변화는 없는데요. 다만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명제를 항상 시험 1번에서 만났었다면 집합명제가 저 뒷단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단원이 문제 1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수단원입니다. 실수단원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항등원 그리고 역원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실수 체계의 연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내용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항식 단원 역시 내용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이 다항식이 내용의 제일 앞쪽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1번 문제는 이 다항식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인수분해 단원입니다. 인수분해는 일부 삭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 내용들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축소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유리식의 계산 전부 삭제되었고요. 무리식에서도 이중분호나 복잡한 무리식의 계산들을 전부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순서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유리식, 무리식은 저 뒤쪽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입니다. 내용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2학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 역시 변화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전부 기존과 동일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 단원 역시 변화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역시 내용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리식, 무리식이 이쪽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유리식을 배우고 연결해서 유리함수를 배웁니다. 무리식을 배우고 연결해서 무리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아마 기존에 배웠던 방법들보다는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기 훨씬 수월해진 단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삼각함수인데요. 삼각함수 내용 삭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자, 그리고 통계 단원입니다. 통계 단원 역시 삭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삼각함수와 통계 이 두 단원은 전부 고등 과정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수원수 2 안에 내용이 삭제된 것인데요. 삼각함수는 미적분 2라는 과목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통계는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상에서는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삭제된 내용들만 있었냐? 자, 이제부터는 신설돼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설된 단원들이에요. 첫 번째, 수열, 지수, 로그라는 단원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수열이라는 단원은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수가 열을 지어 나타내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규칙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숫자들을 보고 규칙을 쉽게 찾으셨던 수험생분들께서는 보다 이해하시기 수월한 단원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 수열 단원은 어떤 기호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슷비슷하지만 다양한 기호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호는 이 기호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호의 정확한 표현과 뜻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숙한 단원이네요. 지수.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지수와 같은 지수, 같은 얘기입니다. 중학교 내용이 아무래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만 고등 과정의 지수를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지수 단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중학교 지수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셔야 지수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로그 단원입니다. 로그는요, 역시 새롭게 배우던 단원이고요. 지수를 거꾸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로그의 선행 단원인 지수의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로그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신설된 단원들은 단원명이 3개로 보이고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한 3-4문제 정도 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수는 3-4문제밖에 안 되겠지만 사실 이 신설된 단원들에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형들로 어떤 파트가 출제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를 두루두루 잘 진행하셔야 놓치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시험은 기존 20문제 동일하게 출제가 될 거고요. 우린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받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들 가지고 선생님이랑 이제 열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본 강좌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